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해 문명인 신선도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21회는 박달국의 유물유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달국의 유물유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에서 발해 문명국 한국과 천민족국가 단군조선을 이어주는 나라로서 한국의 그 지위 천재의 아들인 환웅천왕이 박달국 즉 배달국을 건국했다고 했는데, 백두산 지역 천평 신단수 아래서 호위무사인 코미타투스 3,000명을 이끌고 단군 기원전 1585년 신불에 도읍하고, 신이시로 잘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신불이죠. 건국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천평은 그 상천평, 하천평으로 나뉘는데, 상천평은 백두산 정상에 있는 삼지연 지역이고, 하천평은 연병이니까 대강 그 시대의 강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해 문명사에서 그 144페이지 종족 사회생활과 유물유적들 그렇게 나와 있는 것부터 차례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족 사회에서 시작한 박달국은 점차 연합했고, 나중에는 종족 내지 부족 연맹국가인 천민족국가 단군조선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종족국가 사회생활과 남은 자치인 유물유적들을 알아보면은, 배달국 종족사회는 돌을 갈아서 만든 석기인 마제석기, 간석기라고도 얘기하죠. 사용하는 신석기 시대로 농경 생활경제를 그 특징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평등 사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족 사회에서는 종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 지역은 마을이나 고을, 읍이라고 그러죠. 촌라 이런 것이었으며, 그러한 읍이 커져서 대읍도 되고, 또 수도가 되면 도읍이 되었습니다. 도읍을 시라고도 불렀는데, 나중에 그 신불이 신시가 된 거지요. 종족사회는 조계혼이라 서로 다른 시족 사이에서만 결혼을 했고, 정착생활을 위한 집으로 온돌이나 화덕 같은 난방시설을 갖춘 움막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그러한 생산물을 보면은 조, 피, 수수 등을 생산하는 농경 정착 생활을 위해 농경용 마제석기로 돌도끼, 돌화살촉, 맷돌, 돌괭이들을 만들어 썼으며, 흙을 빚어 불에 구운 토기, 석기 말고 이제 토기도
등장하게 하는 거죠. 그 지역을 보면은 충무시, 상로대도, 웅기, 만포진, 강원도 오산리, 부산 동삼동, 송화강, 흑령강 요동지방, 일본 대마도, 연해도 등지에서 출토된 원시 무늬 없는 토기, 덧띠무늬 토기는 가장 오래된 토기로 알려졌는데 그 뒤에 나타난 것이 햇살무늬 토기, 이를 색임 무늬질 그릇, 빗살 무늬질 그릇, 즉 빗살 무늬 토기라고도 합니다. 종족 사회에서는 강이나 바닷가의 모래엽을 사용해 햇살문화 토기를 만들었으며 어로, 수역, 유목생활에도 활과 화살, 그리고 낚시와 그물이 이용되었고 배도 건조되고 또 교육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어서 하늘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혼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미즘과 희족이나 종족의 수호신으로 소나 호랑이, 곰, 모감주나무, 박달나무 등 특별한 동식물을 생각하는 토템 사상도 생겨났고 하늘신과 자연신인 산신, 강신, 바다신, 바람신, 비신 등에 대해서도 그런 신앙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로 천신교를 이은 배달교나 신선도의 제천장이나 기복치병의 무인 샤만이죠. 그런 사람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종족사회 후기에 이르러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불황연맹 내지 종족연맹을 맺게 되면서 사유재산 제도가 싹트고 빈부 차이가 생겨서 불평등 계층이 생기고 갈등도 생기면서 또 전쟁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모계시족 사회였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가부장의 권위가 인정되면서 가부장제 가족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정착한 이러한 배달국 한민족의 선조들은 한 곳에 머무르면서 생산 수준이 많이 발전되어 집자리나 조개모지 등 유가 유물을 통해서 그 발전된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석기 문화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오산 유적은 방사성 탄소 측정에 의해 1만 년 전 것으로 잡기도 하지만 1만 년 전 탄소 측정은 오차가 큰 편이며 환경북동기군 굴포리, 서포항 유명하지요. 남해안 조도 등 유적은 8,000년 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신석시대 조개무지 유적이 발견된 것은 굴포리 서포항,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경상남도 통영군 상로대도, 평안남도 온천군 궁산리, 황해도 해주시 용당포, 함경북도 청시시 능포리 등이 있고 이 가운데 웅기군 서포항 유적에는 구석시대 굴포문화층 위에 신석시대의 조개무지층이 있고 그 위에 또 청동시대 조개무지층이 있어 원시 시대부터 그 생활터전으로 수많은 세월의 그런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석시대 동북아 지역의 집자리 유적을 보면은 서포항이나 궁산리 조개무지 속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얘기했고 강원도 우산리, 서울 강동구 암사동, 황해도 봉산군 지탐리, 회양시 금탄리, 평안북도 영변군 세중리, 증강군 토성리,
중국 요령성 시명시 신라, 내문고 적봉시 흑룡화, 요동반도 소주산, 요년성 홍산우, 우아량 중국 하남성 민지연 앙소천, 산동선 용산진 성자해, 섬서성 서안 반파유적, 흑룡강성 안양계, 신계류 이런 유적들 아주 그러한 고대의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탐리 유적을 비롯한 서포항, 궁산리, 흑룡화, 소주산 등에서는 돌라, 돌보습, 가을 돌판, 가을 돌대와 함께 불에 탄 나달이 소복하게 담겨있는 글씨 나와 부족사회가 농경사회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부역은 송국리, 충주 조동리, 단양 수양계, 광주 신찬동 등에서는 타미가, 부안군 소산리, 부산 아치섬에서는 벽시자국에 있는 토기가 발견되는데 이는 벼농사가 지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벼농사가 적어도 5,000년 이상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 대천리 신석시대 집대에서는 쌀, 보리, 밀, 조, 콩 등 나달 이시점이 발견됐는데 한남대학교 한창균 교수는 방사성 탄소 측정 결과 서기전 3000 내지 3500년 사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 질그릇을 만들어 독이나 항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음식물을 저장하기도 했고 대저, 보시기, 잔등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이 출토된 지역도 그 만주, 한반도, 남북 다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동족사회 후기에 오면서 농촌 불악인 황하유역의 앙소천 유적에서는 BC 4500년 내지 BC 2500년 사이에 벼농사와 개, 돼지 등 가축을 길렀고 방직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앙소 문화라고 해가지고 진화에 유명한 그런 채색 토기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BC 2000년경에 산동성 용산진을 비롯해 하남성, 섬서성, 산서성, 요동반도 등에서는 농경 목축생활 유적과 함께 검은 질그릇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이 용산진이라고 해서 이것을 용산 문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용산 문화는 BC 4500년에서 BC 2500년 사이에 태안현 등 산동 지역 대문구 문화를 이은 것이다. 그 밖에 홍산, 요화, 발해연안 문명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부르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그런 찬란한 발해 문명의 한 부분이죠. 홍산, 후화, 우아량, 대능화유역, 노철산 등 요동반도 등지에서는 고인돌 무덤, 돌무지 무덤, 돌상자 무덤과 함께 석조 건물, 목기, 여신묘가 발견되는데 이것을 홍산 문화, 요화 문명, 발해연안 문명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부르는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발해 문명의 한 분야입니다. 동이의 성지인 우아량, 홍산 여신묘 등의 유적에서는 특히 이형구 교수와 함께 경향신문 이기환 기자가 자세한 탐사를 해서 쓴 코리안 루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는데 실감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무화량 여신묘의 적석청에서 나온 고음, 소, 조상과 고명, 옥기 등으로 이루어올 때 여신은 환흥신화나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웅녀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웅녀는 홍산인들이 모셨던 지모신 가이아의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아양 제2점과 제13지점의 적석종 피라미드 형태를 보면은 일총 다묘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대면은 무덤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은 그 시대의 지배자의 무덤일 것으로 봅니다. 무화량의 신상은 남자 신상뿐만 아니라 세 여신인 삼신할미 여신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고산성, 마고할미의 문화에서 본 것처럼 율려, 짐세, 그 다음에 마고할미의 세 명으로 출생과 관련이 있는데 거성문화 적석청은 일변이 100m인 7층 계단의 원형 피라미드입니다. 이 얘기 단공을 보면 무덤이지만 봉부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것이 동이정 문화인 승나라 부호묘나 중산왕릉의 무덤 위에는 무덤 위에 향당 같은 건축물이 있어서 이것은 고구려의 피라미드 장군청 위에도 향당에 조성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동이정 문화가 상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아량적을 비롯한 홍산 문화의 적석청들은 모두 옥기를 품고 있으며 적석청과 석견모의 밑부분과 석장에 밑빠진 토기 즉 원통형 토기를 베인 두른 경우도 많은데 제사 용도로 옥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은 요동 지방의 수암 지역에 그렇게 좋은 옥이 많이 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500년 전 홍산 문화의 일역인 우화량 지역에서는 무덤에 원통형 토기를 두르는 풍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해 문명이 백두대간을 타고 나가 발해연안과 한반도, 일본은 모두 발해 문명의 틀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부여박물관의 박중환 씨는 조정문과 관련된 조령신앙이 마안에서만 발견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를 숭상하는 풍습은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미 7,000년 전부터 우리 이 동이족 발해 문명에서 그것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중국의 수빙치는 우아량 여군의 단묘총의 결합으로 볼 때 고대의 제왕들이 거행했던 교묘체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면서 황하 문명은 농업 중심의 왕권 국가였고 발해연안 문명은 복합적인 신권 국가였던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도 수빙치는 그것이 황하 문명과 같이 연결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황하 문명보다는 발해연안 문명이 훨씬 앞서고 이것은 종류가 다른 발해 문명의 그러한 흔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우아량의 여신묘 지역입니다. 이곳에 관해서 우리나라 학자와 중국 학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동양고고학연구소의 이영구 교수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바야연안 문명의 창시자인 동이의 족적은 엄청나다. 역시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민이었고요. 홍산 문화는 사방으로 퍼져 바야연안 문명을 꽃피웠고 남으로는 중원의 황하문민과 만나 드디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나라, 승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발해연안 문명이 시기적으로 한국부터 아주 오래된 우리 동이족 발해 문명이고 그 중에 일부가 내려가서 황하 문명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 고대가 하은주 해가지고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되는데 은나라가 바로 우리 발해연안 문명이 영향을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선 돌무지 무덤이 경기도 시도, 부산 동삼동, 강원도 천절리, 조치원, 대구 대봉동, 평안북도 향산업 등지에서 발견되며 거성문화의 하나로 무덤이나 제단인 고인돌은 경기도 강화, 황해도 은율, 관산리 그것이 유명한데 그 밖에 고창, 화순 지역에도 고인돌이 많이 있죠. 한편 내몽고 적봉 동팔가 촌에서는 약 5,000년 전 돌을 쌓아 만든 성터가 발견되는데 성의 크기는 남북이 160m, 동서가 140m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집터가 57개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환단국이 신시번기에 의하면은 또 삼성밀기와 고려 팔관잡기에는 사람이 무리 죽음을 하면은 향리 밖으로 나가지 않은 곳 한 곳에 합장하여 지석을 만들어서 표를 했는데 이것이 지석단 또는 제석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산꼭대기에다 구덩이를 파서 성단을 만든 것을 천단이라고 하고 또 산골짜기에 나무를 심어 토단을 이루는 것을 신단이라고 하고 삼신을 수호하고 인명을 다스리는 자를 삼랑 또는 삼시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디 삼신시종지랑이었는데 삼랑은 박달신이며 삼신수호에 관을 제수했습니다. 이러한 거성문화의 하나인 고인돌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거성문화로 전 세계에 6만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화, 고창, 화순, 정읍, 대전, 김해 등에 고인돌이 약 3만여 개가 있고 북한에는 평양 등 여러 지역에 만여 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 6만여 개의 고인돌 가운데 3분의 2인 4만여 개가 다 우리나라에 몰려 있어서 우리나라가 고인돌의 종주국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은 350톤으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고인돌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피라미드 옆 대박산 고인돌이다. 우리나라가 고인돌의 종주기금을 얘기했는데 그 밖에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있는 걸 보면은 절강성 중국에도 요령성, 길림성, 또 대만, 일본 북구주, 인도네시아, 또 인도 데칸원,
남부 캐롤라의 고인돌이 또 있습니다. 북미에는 멕시코, 유카탄, 치첸이차 지역, 페루 쿠스코, 이스터 섬의 모하이 지역, 거기도 고인돌이 있고, 고인돌은 물론 피라미드, 입석, 열석, 석성, 돌무덤 등 고성 문화가 발달한 유럽 지역에도 있어서 영국, 스톤헨지라고 그러죠. 프랑스, 까르낙, 브레타뉴 지역,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헝가리 지역과 흑해 연안, 러시아 카프카즈 지역에도 고인돌이 많이 발견됐고, 지중해 연안에는 요르단, 시리아, 아프리카, 알제리 지방에서도 고인돌이 많아 고인돌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21회에는 박달국의 유물 유적들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